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는 친북 친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먼저 친일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죽창가에서 더 진보를 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것이다. 일본의 우길기가 한반도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발끈해서 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친일 프레임은 절대 안 된다. 우리의 국권이 있는 한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와중에 조선이 왜 망했느냐, 조선 왕조가 무능해서 망한 것이다, 일본군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식민사관 아니냐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재명이 또 여기에 대해서 해방 이후에 친일파처럼 이야기를 한다, 친일파 논리를 내세운다, 이렇게 또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와중에 유승민은 또 나서서 정진석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정진석은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서 누가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이게 지금 왜 이런 주장들을 내놓는 건지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의아합니다. 내 편이 누구고 적이 누군지, 저런 말의 진위가 뭔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해서 저게 득이 되는 건지 손실이 되는 건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르마를 한번 타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친일 논쟁에 대해서, 친일 우려가 있다,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 북한 핵 앞에서 이재명의 그런 친일 우려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에는 누구도 토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유승민도 걸핏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고 싶은데, 이재명도 거리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은데, 이 말, 북한 핵 앞에서 어떤 우려가 통할 수 있느냐?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믿는다. 이 말에는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왜 토를 달지 못했느냐?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기반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유승민, 정진석은 모두 오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말꼬리를 잡고, 이재명이 정진석의 말꼬리를 잡자 정진석은 또 왜곡하지 말라. 말로 먹고 사는 정치권에서 가장 좋은 정치적 언어는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간명하고도 적확한 언어죠. 간명하고도 적확한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지금 꼽히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아침 발언은 아주 간명하고도 적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핵 위협 앞에서 친일 우려라든지 친북 우려라든지 이런 많은 우려들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가 있겠나? 많은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친일, 친북 논쟁, 친미, 친중 논쟁, 해묵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우리 정치권에. 어찌 보면 1000년, 2000년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합리적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핵 위협이 있다. 그러면 실용적으로 지금 이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군사 동맹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도 군사 협력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실존하지 않느냐? 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경제 문제, 요새는 안보 경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협력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친북은 좀 곤란하다.
북한과는 대화는 해야겠지만, 필요하면 대화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우리의 적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상식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었고 일본이 밉다. 반일 감정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협력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방 이후에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이렇게 세웠고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해왔다. 이제 세계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으니까 중국과도 협력해야 하고 북한과의 안보 문제도 힘을 바탕으로 하지만 대화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이게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이 상식에 기초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는 누가 토를 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저런 말을 하고 또 유승민은 왜 저렇게 정진석을 공격하고 또 정진석은 왜 불필요한 굉장히 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부분의 정진석의 말은 올바른 겁니다. 이재명의 친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나쁜 선동이다. 그런 것은 가짜뉴스다 라고 지적하는데 그 중간에 조선이 왜 망했나? 꼭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선 왕조가 무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넣으면서 이제 이게 식민사관 아니냐라고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잘못한 놈은 누구? 또 고쳐야 될 점은 뭔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잘못한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야당은 사실은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떨어집니다. 책임감이 없죠. 특히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뭐 책임감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책임감을 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줄 때는 야당이 저런 짓을 해도 야당이 국정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가 어디로 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 반대만 해도 집권 여당은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까지를 끌어안고 어쨌든 나라를 바로 살려야 되고 잡아야 하니까 경제를 살려내야 하니까 그런 것까지를 책임져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야당과 이렇게 대결을 하고 싸울 때도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야당의 불필요한 논쟁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적절하게 야당에 대처하고 또 야당을 제압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자세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죠.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죠.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죠. 이 책임, 그래서 실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은 실용적인 자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자세는 실용 책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역사적인 논쟁을 가져오면 언제나 국민들의 감정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국민들 모두 개개인 자신들의 역사관이 있고 역사적인 데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데 불을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친북, 친중 쪽이고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친미, 친일 쪽입니다. 친일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협일로 이름을 바꿉니까? 왜 지금 친일 하면 안 됩니까?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일제시대 친일파 언제까지 거기에 얽매여 있어야 합니까?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이념적인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 현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죽창가처럼 나아가서 이제 일본군이 진군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은 국정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국정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치권에서 추방을 시켜야 될 정도로 아주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어제 정진석을 향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라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뭐 이렇게 공격한 것은 유승민이 국민의힘의 당원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유승민의 이 태도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참 얄미운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유승민에 대한 정리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진석입니다. 정진석이 어제 SNS에 올린 이재명의 그 친일 선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그 와중에 조선이 왜 망했느냐?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다. 조선 왕조가 썩어 문드러졌고 무능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지적을 할 때에는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일본의 침략이 가장 문제였고 그 조선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조선 왕조의 무능 부패가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런 데서 말에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저 역사적인 이념적인 논쟁, 아무런 국민의 실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저런 이념 논쟁에 정진석이 말려드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석이 어제 자신이 한 말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잘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친일 논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역사적으로 역사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를 생략하고 간략하게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쓸데없는 우려는 필요 없다. 지금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공고하게 우리의 안보, 앞으로 더 나아가서 안보 경제까지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마른 겁니다. 이재명의 저 쓸데없는 역사 논쟁, 이념 논쟁, 저게 지금 우리 국민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전국이 흘러가면서 이재명, 이준석, 유승민이 지금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정당입니다. 정당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조직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